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작가의 유작들이 큰 선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유고는 가게가 문을 닫을 때 하는 창고 정리나 가격 인하와 수상쩍은 유사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가 사랑을 받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향하는 작가를 외면할 수 없는 독자들의 밉지 않은 약점 때문이리라.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나는 내 유고가 출판되는 것을 내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막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치에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고를 생전에 직접 출판하는 것이다. 로베르트 무질의 책 생전 유고에서 서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무척 반가운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 이분 팬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도 하고 또 저는 또 실물로 또 처음 뵙고 또 무엇보다 첫 장편 소설 나쁜 봄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제 앞에 계세요. 심상대 소설가 선생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상대입니다. 아, 선생님 제 실물로 처음 뵙잖아요. 네. 얼굴 너무 작으시고. 아, 그래요? 네. 피부 너무 좋으시고.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아. 저 진짜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하는 캐릭터거든요. 네. 너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겼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뭐 밖에 나가지 않아서 피부가 햇볕에 채색이 안 됐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술 마시고 안경을 깨서 네. 다시 이제 안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 글씨 보고 하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럼 안경을 평소에 왜 쓰셨어요? 습관이 됐어요. 제가 이 노안 시술 한 이후에 시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 수술하셨어요? 네,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개선했어. 아, 네. 제가 너무 처음 뵙고 팬이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네. 그 문장의 소리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네. 이 방송을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더라고요. 전 누가 이런 걸 듣는지 참 신기하군요. 우리만 안 듣고요. 이게 글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나 또 다 듣고 있대요. 아, 그럼 많이 듣는다니까 좋은데. 네. 그래서 인사를 좀. 아니 문학 청년들이 이 방송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뭐 제 분량까지만 듣고 네. 앞으로 좀 소설 열심히 쓰시오. 뭐 이런 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을 제가 이어야 되는데. 네. 그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10년 만에 신작. 제가 10년 동안 11년가량 글을 안 썼어요. 네. 글을 자체를 아예 안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 이거 첫 장편이시죠? 이전에 장편을 시도하고 연재하다가 그만둔 적이 4번이나 있습니다. 4번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냈어요. 네. 데뷔한 지
25년 만에. 그렇죠. 90년 데뷔시니까. 네. 25년. 25년. 예술가는 침묵할 때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소설책 하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고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들 뭐 쓰기 싫어서 안 썼겠습니까? 네. 안 될 때는 못 내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처음이 됐습니다. 11년 동안의 침묵이면은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다시 소설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네네. 주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소설을 쓰겠다고 시작해서 오늘로 한 4년이 되는데 네. 5권을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얼추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소설가로 복원이 좀 된 듯도 한데 네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10년 만에 또 다시 소설 쓰겠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저는 운이 좋아서 요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일도 그렇겠지만 네. 자기가 하던 일을 10년 동안 버려두고 네네. 또 제가 3년으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어려워. 데뷔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뭐 그러셨구나. 지금 인류란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네. 그 양력을 보면 네. 현재 장편 소설 선생님을 위하여를 또 연재 중으로 나와 있어요. 네, 다 연재 끝났습니다. 끝나셨어요, 그새? 네. 네. 그래 장편 소설 2개를 끝낸 셈이죠.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나쁜 놈으로 봤어요.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 진짜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걸 사인해 주면 네. 나쁜 놈 뭐뭐모씨라고 자기를 네. 나쁜 놈으로 칭했다고 이래. 그래서 다시 읽어보라 합니다. 아니 전 표지를 딱 나쁜 보자니 이 놈인데. 나쁜 다음에 이 모양새가 놈으로 봐가지고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또 출간한 제가 또 날짜를 봤더니 12월 31일 날 출간이더라고요. 사실은 올해 초에 나왔는데 네. 제가 작가의 말을 다시 쓰기 싫다고 고집을 했다니까 네. 출판사에서 그런 한 권에만 장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의 말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작가의 말을 여기 보시면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네. 치연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한자는 또 잘 모르는 세대이기도 해서 네. 어리석을 치자를 네, 쓰신 네,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말 되게 뭉클하게 저는 읽었어요. 진심이 되게 많이. 근데 이런 작가의 말에 치연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를 이게 좀 특별하죠. 치연은 사실 말이지. 네. 이런 글의 제목을 붙이기에는 적합지 않은 용어입니다. 옛 어른들이 네네. 서신을 쓰고 뒤에 덧붙이는 글을 치연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검색해봤어요. 네, 추신, 네. PS 네. 같은 거죠. 네. 근데 뭐, 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겠으나 네. 저는 이 말이 멋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어울리지 않게 소설 작가의 말의 제목으로 제가 사용을 했는데 네네. 그 적확하지는 않지만 적확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폼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를 그래도 좀 쓴답시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뭘 위하여도 아니고 딱 저거만 딱 던져줬는데 얘한테 이미 이제 마음이 확 가서 네, 그걸 알아주는 이렇게 네. 시인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니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또 최치연이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가 이 작가의 말을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 네. FM 국악방송을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도 틀어놓고 다녀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네. 책이 나온 지 이제 3달이 지났나? 네네. 그런데 말이지 도대체 FM 국악방송은 말이지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지 신기해 죽겠어. 제가 문지에 얘기해서 거꾸로. 아니 소설가가 네네. FM 국악방송을 광고해줘. 네. 이런 한심한 방송을 그래 방송 사장님한테 네네. 제가 책을 보냈어요. 얼마 전에. 네네. 우리 그 문학평론하는 하응백 씨가 네네네네. 거기서 좀 진행을 하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뭐 하응백 씨도 아직 안 사봤지. 그래서 네. 책을 갖다 주면서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네. 다른 방송사는 몰라도 FM 구역 방송은 이렇게 위대하다고 내가 글을 써줬는데 네. 사장님한테 책을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없어. 아니 저는 이거를 작가의 말을 보면서 FM 국악방송을 들으면서 글을 소설가가 썼다고 하는데 이 느낌을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 나와는 이 진종일 매나리 육자배기 수심가 작가 저도 막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FM 국악방송 상당히 좋은 방송이에요. 네. 계속 틀어놔요. 중얼중얼하고. 네. 또 뭐 한마디 사실은 뭐 제 소설의 절반을 FM 국악방송에 썼다고 이제 구라를 쳤는데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 그 정서가 나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어떤 문학하는 사람이지만 문학보다도 우리 옛 노래에 우리 정제와 말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네. 저 그 골똘히 가사를 다 익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느낌이 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쓰는데 네.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좀 잘못 살고 읽다 싶을 때 회심곡 이런 거 듣거든요. 네네네. 가사 보면 참 부질없잖아요, 사는 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리듬에 몸이 실리니까. 네. 네. 저는 음악을 잘 몰랐는데 네, 네. 계속 들으니까 네. 사람을 좀 평안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FM 국악방송에 전화 좀 할게요. 저 알아서 하겠죠. 뭐. 네네. 이 작품이 이제 네이버에 웹소설로 이제 연재가 되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네이버는 저도 이제 좀 가끔 검색을 해서 좀 보고 그러면 좀 가볍고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뭐 로맨스나 판타지 소설이 많이 연재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네네.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좀 뭐 아직 죄송하지만 다 읽지를 못하고 읽고 있는 와중인데 묵직하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에 이 외부로 연재하기가 되셨는지 좀 외람되지 않으면 좀 이 연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양복을 차려입고 네이버에 찾아갔을 때는 네네. 네이버 웹소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양복을 또 차려입고 가셨었어요? 하여튼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의장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게 지면을 주지 않는데 나는 분명히 지면을 주면 소설을 잘 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지. 근데 귀여운데요, 선생님? 아니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배짱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배짱은 무슨 카카오나 말이야 네이버 의장과 만나는 배짱이 아니라 네네. 자기 자신을 그렇죠. 확실히 내던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나는 이를테면 뭐 웹소설이 있는지 모르고 나는 네이버에 좀 연재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까 조정혜 선생님이 그때 정글 만리를 네, 연재하고 네.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무슨 사이버 공간에 무슨 말이지 지면이 뭐 필요하나 그 옆에 내 이름만 해놓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쩔래? 그랬더니 웹소설인 게 있다고 그래요. 뭔데 이랬더니까 뭐 환타지, 무협, 뭐 미스터리, 로맨스 이런 게 있대요. 나 그거 쓰겠다고 그랬더니까 그건 장르 작가들이 쓰는 거라서 선생님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랬더니까 장르 작가도 아닌 친구들이 그 챌린저로 올리는 게 있대요. 네. 나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하도 말이지 네. 무지막지하게 대드니까 그 팀장이 네. 그날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럼 한번 써와 봐라. 그래서 저는 말이지 나쁜 봄이라는 단편 소설을 좀 써둔 게 있어서 장편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4개 중에 뭘 쓸 수 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환타지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제가 네. 구라를 쳤어요. 문득. 환타지. 네. 동북아시아 인류의 수만 년 동안의 최고의 환타지 무릉도원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왔어. 양복 차려입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을 썼어요. 그 살인 사건은 없고 네네네. 1년에 그러니까 봄에 2번 이를테면 집단 살인을 일어나는 것만 제가 그 구성해서 써보냈더니까 한 8회인가 써보냈어요. 네네. 그때는 재미없대. 재미없대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앞에다가 살인 사건을 덧붙여서 그걸 보냈더니 그 팀에서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이러면 미스터리가 아니고 이거 추리 아닌가요? 이래서 어느 분야든 하여튼 실험한다오. 그래서 5월부터 2월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5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재미없대요? 걔들은 피드백이 네. 10분 만에 돌아와요.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럼 나는 그 원고를 다 써서 네네. 보내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피드백이 와요. 진짜요? 네. 그러면 그 즉시 뭐 제 건 뭐 별로 고치라고 그러지도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비논리적이라든가
좀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끝낼 수 있어요. 나는 그 네이버 웹소설과 네. 네이버 웹툰이 성공한 이유가 네. 그 담당자들의 말이지 신속한 네. 그 결정. 만화가나 소설가에게 피드백을 빨리 줘. 그러면 그 머리가 식기 전에 고치도록 해요. 선생님 보통 왜 문학 전문 출판사들에서 책을 많이 내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사실 되게 제가 또 편집자 일을 네. 하고 있으니 네네. 조심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담배 한 대를 피고 오셔서 할 정도면은 또 너무 금방 생각해서 답을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즉 뭐 다른 작가들한테는 피드백을 좀 강하게 하는지 몰라도 네네. 제 거는 거의 건들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그러니 막 한두 가지 뭐 얘기만 하니까 네네. 하여튼 피드백이 15분 이내에 오니까 금방 끝낼 수 있고 속이 시원하잖아. 네네. 그러고 나서 이틀 뒤면 네네. 그 모바일에 떠요. 네네. 제 작품이 사파까지 해서. 네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순문학도 네네. 어느 정도를 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남녀노소 다 스마트폰을 네. 들고 있는데 거기 책으로 바꿔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네. 손바닥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문화이고 예술이고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우연찮게 네. 사실 네이버 웹소설 연재할 때 저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핸드폰이 한 1년 반 동안 제가 없었어요. 네, 선생님. 네이버 웹소설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 이용하게 된 거야. 저는 카카오톡이 뭔지도 몰랐어. 지금은 쓰세요? 지금은 뭐 다 하죠. 텔레그램까지 하니까. 저랑 하세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첨단. 이를테면 웬만한 소설가들은 모바일에 자기 소설 연재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요. 일주일에 2번씩 말이지. 그리고 네. 댓글이 말이지 뭐 몇백 개씩 달려요. 선생님 댓글 다 보셨어요? 보고 뭐 나는 답변은 안 했는데 네. 그건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해. 그게 기뻐요? 악플도 많잖아요. 저는 악플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애들이 악플 선생님 그럼 같지. 다행이지. 악플이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저는 주로 문장 쩐다. 종이책으로 내세요. 문장 쩐다. 네. 종이책으로 내세요. 선생님 인기 작가시다 그러면. 그런데 그 네. 순위는 꼴찌했어. 출발할 때 25명 출발했는데 내가 처음 연재할 때는 한 11등인가 했어요. 난 점점 치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점점 밑으로 와서. 선생님 그 등수도 그 조회수 때문에 등수도 그럼요. 그 등수를 선생님한테 알려줘요? 그 또 있는 건데 떠요? 뭐. 조회 숫자대로 이런 나열이 돼. 나는 항상 꼴찌였어. 그러니 뭐 그 따질 건 아니고. 냉정하네요. 순서. 확실하죠. 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뭐 꼴찌한다 그래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렇죠. 네. 문장 쩐다. 이런 기억하시네. 하여튼 저한테 말이지 이렇게 네. 뭐 길게 칭찬한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심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뭐 중학생이나 네네네. 고등학생이나 되는 그 독자가 네. 남겼던 문장 쩐다라는 네네. 그 댓글을 네네. 저는 가장 기쁘게 생각해요. 네. 또 하나는 얘는 감동했나 봐. 네. 나중에 종이책으로 내세요. 그것도 참 심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도 걔가 보기에는 야 이거 그냥 모바일에서 소모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렇죠. 심상대 금방 검색해 보면 아는데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연재하실 때는 책으로 나중에 내야지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뭐 어떻게 쓰더라도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건 원고료도 말이지 뭐 네. 저한테는 많이 줬어요. 그럼 월급 받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말이지 그 독촉을 해 주시지. 네. 또 하나는 내 작품이 금방금방 손바닥으로 올라오고. 손바닥 중요하다. 손바닥. 손바닥 올라오고 누워서도 내 작품을 검색해 볼 수 있고 독자들이 계속 반응을 말이지. 네.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계속 꼴찌하니까 어떤 독자는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선생님 미스테리는 본래 독자 수가 적어요. 선생님 소설 잘 쓰시는 분이니까 다음에는 로맨스 하세요. 진짜? 네. 정말 날 사랑하는 독자죠. 네. 그럼 그 쓴 글만은 심상대가 어떤 소설가인지도 몰라. 몰랐다. 코를 아는가나 떨림도 모르고. 네. 하여튼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 참 잘 쓰는데 꼴찌에서 그렇게 날 응원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거꾸로 선생님 예전에 쓰셨던 책들을 찾아보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네, 지금 네. 출판 시장이 네. 워낙 진짜 전폐 상태라서 정말 전폐예요. 완전 전폐. 난 이럴 줄 전혀 몰랐어.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우. 저 회사 댕기잖아요. 예.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 천만다행이야.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전 좀 이따 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소설을 잘 쓰면 네. 생활 이상으로 될 줄 알고 뭐 저는 이 책이 많이 팔릴 줄 알고만 실미도에다 별장 땅도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별장은커녕 빚도 못 갚고 선생님, 생활비가 안 돼. 선생님, 실미도는 왜 하필 실미도예요? 저는 고향이 동쪽인데 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실미도를 콕 집어서. 예. 그리고 거기는 말이지 뭐 배밖에 못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날 찾아올 수도 없고. 하여튼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섬이 실미도더라고. 네네. 땅도 평당 한 120 정도 하고 이래서. 진짜 알아보셨구나. 그럼. 이 책 대박 나고 막. 그래요. 난 뭐 그래도 한 10억이는 벌 줄 알았지. 이렇게 한 번도 못 벌 줄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네. 아유, 제가 너무 힘든 얘기를 좀 먼저 했는데 이 책 얘기를 좀 하면 좀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또 독립문학상의 후보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또 이제 이런 코멘트가 좀 있더라고요. 호수에서 배를 불태워 화형시키는 장면은 서양 중세의 아서왕의 전설과 유사하고 주인공이 죽으면서 아버지를 외치는 장면은 예수의 죽음을 연상케 한다. 이 소설은 문화적 의미망을 환기시켜 작품의 교양적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이건 제 멘트 아니니까 네. 감안을 해주시고 원래도 이렇게 신화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신화에 꽤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네네. 또 저는 무슨 리얼리즘이고 모더니즘이고 뭐 다 좋아합니다만은 네. 이런 거창한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창한 거짓말. 네. 선생님 그 말 나중에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에 있어서 뭐 저 작품을 멋지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네네. 아서왕의 전설이라든가 예수의 예. 죽음을 저는 차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뭐 소설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소설을 그럴듯하게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한식에 네. 화형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 한가운데서 치를 수 없잖아. 네. 세상 천지가 바짝 마르고 네. 그때는 비도 안 오는 때고 네. 그야말로 한식인데 그래서 뭐 한두 번 아니고 매년 그래야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불이 나서 온골이 홀딱 탈 테니까 네. 한식의 집단 살인 화형식은 호수에서 한다. 네. 그래서 배로 밀어 놓으면 네네. 그 건조한 식이라도 불은 안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 거고 네네.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짖으면서 죽는 그 소년의 장면은 이 주인공이라는 금잠이라는 소년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내가 사는 이곳 뭐 심상대가 만든 가상에서 이곳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자기를 규명하겠다는 어떤 그 은유의 말이니까 네. 내가 누구인가 이러고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네. 뭐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네. 거였어요. 네네. 뭐 독자들이 말이지 이렇게 네. 멋지게 봐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은 네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 덩어리를 보다 거짓말처럼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럴 듯한 진실을 꾸며낸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장래 희망을 좀 정해보라고 해도 소설가보다 더 멋진 직업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소설가로 사는 일이 90년 데뷔시지만 네. 그 전부터 어쨌든 글을 또 쓰셨을 것이고 네.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네. 네. 심상대라는 이름 또 소설가로 산다는 일 어떠신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선생님 정도의 연차면. 네. 네. 아니 소설가는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네.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절반의 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고독의 덩어리고 또 하나는 삶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 네. 네. 불완전도 하지만 불안전도 해요. 그리고 한계 유한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예.
그걸 극복하는 말이지. 그래서 예술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시인이나 음악가나 미술가와 달리 네. 소설가는 그래도 미메시스가 가장 최소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우리 팬클럽에 소속된 무슨 언론인이나 학자보다도 더 확실히 전지전능한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유한성에 대한 어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말이지 궁궁대고 있더라도 1년이 지나면 소설책 한 권을 낼 수 있어요. 네. 게으르지 않는다면. 네,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평생 소설가로 사는 인생은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네.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지식인의 서재라는 네, 네, 그 네. 프로그램 시스템은 평생 네이버에 떠 있고 제가 소설가인데 소설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덕담을 한 거고 네, 네. 저는 사실 말이지 운명 때문에 지금 소설을 또 쓰고 있는 바이지 네. 무슨 소설가의 삶이 위대해서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일을 해야겠고 앞으로 한 5, 6년 소설을 좀 폼나게 쓴 다음에 소설가 안 하겠어요.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이 책을 저도 이제 좀 읽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네. 선생님 이 책 파셔서 10억 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었다고 했는데 이 책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독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소설인데 좀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하자면 홍보죠. 네. 네. 네이버 웹소설에 네네. 이 소설을 간단하게 그 소개하는 난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는 전 뭐 이렇게 썼어요. 네. 무릉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이야기예요. 무릉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네. 사건 이야기. 그런데 문학과 지정사에서는 네. 굉장히 철학적인 이제 포장을 해줬는데 네.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릉도원을 시나 말이지 네. 회화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도대체 인원은 몇 명이고 네.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법치가 됐고 교육 조건이 되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심상대가 네. 인류 최초로 그걸 설계하고 건설한 거예요. 네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지 아주 필요 불가결한 자기 인식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왜 안 사보는지 모르겠어. 뭐 지금 이렇게 홍보 방법이 선생님 좀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하철에 가서 내 책을 판다거나 네. 뭐 어떻게 독특한 쇼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무슨 선생님은 기발한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노벨상을 타면 돼요. 근데 노벨상을 금방 딸락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걸로 노벨상 받으면 너무 좋겠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노벨상을 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소설 잘 쓰는구나 하고 네, 사볼 네, 거라고 네, 봐요. 네. 난 노벨상은 별 상관도 없어. 내 네. 책이 팔려야 돼. 네. 그렇지 않다면 지하철을 타야지 하고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타세요. 요즘 계속 타 보니까 지하철에 가서 내 책을 광고한다 해도 되지도 않겠더라고.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가서 좀 호소해야겠죠. 그 기네바이라고 아세요? 무슨 이렇게 모르빗이나 벨트 파는 사람을 일본 말로 기네바이라 하잖아. 그 용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가서 책을 거기다가 이 큰 가방에 들고 끼고 들어가가지고 가면서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뭐 승객 여러분 잠깐만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내려놓으시고 제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가 너무 훌륭한 소설을 썼는데 네.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안 읽어서 우야하겠노. 네. 제발 좀 한 권씩 사봐라. 이렇게 독자들을 좀 야단쳐야겠어요. 뭐 앞으로 제가 또 소설 씁니다마는 더 잘 써야겠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잘 썼는데도 사보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웅변하셨어가지고 되게 울림이 크네요. 지하철 안에서 쩌렁쩌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분들도 어쨌든 이 책이 좀 팔리도록 하세요. 그게 소설가가 말하지 양복 입고 지하철 타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시오. 전들 지하철에 서서 기내바이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네. 선생님, 이 선생님을 위하여라는 다음 장편은 또 언제쯤 출간이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건 사실 지금쯤 나왔어서 스승의 날이 그러니까. 5월 15일이잖아요. 네, 제목이 선생님을 위하여요. 네, 그럼 저는 이 책은 매년 스승의 날만 되면 100만 부씩 팔리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출판사도 말이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아, 이게 어디 계약은 되셨어요?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원고를 탈고하고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참. 그래서 그럼 뭐 좀 다듬어서 내년 스승의 날 전에 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선생님을 위하여니까 이 책은 선물을 해도 별로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전혀 부담 없지. 앞에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있는 표지를 만들어서 네. 또 뒤에는 촌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도 매달고 그래서 출간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출판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네. 이 책을 내자는 출판사도 없을 뿐더러 뭐 내가 그렇게 못 썼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정도면 다 출판사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시도 때도 없이 네. 선생님이나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뭐 이렇게 저 교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이야기들만 범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만한 나이 먹은 소설가로서 선생님은 제자를 아끼고 네. 제자는 선생님을 극구 존경하는 네. 이런 참 통속한 이야기지. 네. 이건 제가 추구하는 문학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쓰기 힘들었는데 이런 사지지정을 테마로 한 장편 소설 한 편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썼는데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고사하고 책을 내줄 생각도 없고 그 책이 나온데도 말이지 팔릴 것 같지도 않는 시장 상황이에요. 도대체 예술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소설은 계속 또 쓰실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건 운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네. 4년 전에 이제 소설 써야겠다고 그래서 빚쟁이를 피해서 이렇게 차에다가 이불 하고 책을 싣고. 선생님 빚쟁이가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득실건데 내 빚쟁이들은 지금 나쁜 범이 엄청 팔리는 줄 알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강산이 있어요. 네.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고성에. 네. 거기 있는 산중으로 숨어 들어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지금 4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목표로 세워서 술을 마시지 말자. 그리고 고독을 감내하자. 원래는 약주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뭐 참다가도 말이죠. 한 밤 12시나 1시쯤 되면 도대체 혼자 있는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술집으로 달려나가잖아. 그 두 가지를 술 마시지 말고 고독을 감내하자. 어쨌든 책 보고 글을 쓰자 했는데 이 책이 나오면 뭐 다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제 삶의 어떤 그 다짐이 하나 더 생겼어. 가난을 감내하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책 나오고 한 2달 뒤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그리고 나서 딱 2달 더 지나고 나니까 가난을 감내하자.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안 사보는 놈들을 뭐 어떻게 족칠 방법도 없고 금방 노벨상을 탈 수도 없는 거고. 또 지하철 타기에는 내가 사실 내 시중에 책도 없어요. 절판돼서.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저 혼자 생각해서 무슨 말 책을 팔기 위해서 내가 기내바일 하든 이런 생쇼를 하려면 잘 쓴 장편 소설 서너 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품이 좋지도 않은데 쇼하면 그거는 양아치지. 그렇죠. 소설을 세계문학 이상으로 써내고 무슨 지랄을 하면 그것도 숭고한 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 사보는 놈이 나쁜 놈이지 말이지. 내 책 사보라고 소설을 잘 쓰고 이야기하는 자가 잘못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화를 낸 데에서 뭐 무슨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가난도 감내하자.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가들이 현재 가난도 감내하고 사실 우리 시대에는 가난에 배행하는 수치심도 있어요. 수치심도 어느 정도 감내할 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많은 소설가 특히 저보다 어린 분들한테는 내가 미안할 정도인데
창작의 몰입을 방해하는 돈 걱정은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네. 그것들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잖아. 또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착하게 문학의 자기의 삶을 걸었던 마음 여리고 말이지 이런 숙기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미안해 죽겠어. 걔들도 아이들한테 네. 무슨 스키 타러도 보내고 네. 자기도 어디 말이지 남미로 여행도 가고 해야 할 텐데 그거는 고사하고 당장 방세를 못 내잖아. 그러니까요. 참 누구에게 지금 그 화를 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전 선생님이 뭔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화도 이렇게 앵그리맨 이렇게 티도 많이 내시고. 알았어. 조만간에 뭐 올해 제가 네. 뭐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만 책을 몇 권 준비하고 있어요. 그중에 뭐 소설집도 2권 있고 또 떨림 후속편을 그 같이 내려고 다른 소설가 친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장편 소설 2개를 네네. 연말쯤 마무리를 다 할 테니까 네네.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총선 끝나고 좀 조용할 때 지하철을 타죠. 그 시기를 놓치면 갑자기 또 대선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 선생님 이거 방송 진행한 이후에요. 오늘처럼 제가 무슨 날이 없어요. 그래요? 네. 예.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도 나고 예. 상상도 해보고. 나는 뭐 가난까지는 참겠어. 네. 그렇지만 내가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돈 걱정을 안겨주는 이런 세상과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도대체 예술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글을 안 쓴다면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이지 처박혀서 이제 이렇게 햇볕도 못 보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보지도 피부는 않아. 하얘하셔가지고. 그러니 말이요.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피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없으세요. 좀 동안 나이를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선생님 그 어쨌든 선생님 하면 되게 막 솔직히 막말로 구라빨 막 이런 게 있었다고 저 어렸을 때 선생님 소설 다 읽었으니까 네. 그게 좀 있었는데 의외로 첫 장편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고 엎어졌던 게 4개였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물론 웅변조로 지금까지 많은 화도 얘기하시고 감내도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늘 아침 1위로 출발하면서 문득 떠오른 이야기였어요. 네. 이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사고로 부모를 잃어버린 자매가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 기자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어떡하냐고 물었더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은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학이야말로 안방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뭐 거실도 있고 말이지 팝콘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도 좋습니다만 가끔은 안방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뭔가 호소하고 있는 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나 선생님 심상대 교회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분은 안 계셨어요. 예. 근데 책이 팔려요 문제지. 네. 책을 팔도록 같이 한번 어떻게 그러게 지하철을 같이 탈까요, 선생님 저랑? 네. 미인분하고 탈면 정말 좋죠.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에 가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 네. 좋은 소설 많이 앞으로도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엘리펀트 러브라는 제목의 그 새 앨범을 낸 밴드 그네와 꽃의 리더 박근혜 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펀트 러브. 예쁘네요. 네. 귀여운. 네, 귀엽기도 하고 제가 네. 코끼리 매니아라서요. 네. 일단 문장의 소리를 처음 출연하시는 네, 거죠. 처음이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저는 누구입니다.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네와 꽃이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그네고요.
네. 네, 뭐 앨범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앨범이고요. 엘리펀트 러브가 계속 홍대에서 공연하고 또 이번에는 에세이가 나와서 네네.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왜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책도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하게 책을 만지고 음반도 지금 손에 만지고 있는데 와, 그 엘리펀트 러브가 참 신기하게 코끼리라는 말보다 네, 엘리펀트가 더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떻게 엘리펀트 러브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게 되셨는지. 그 제가 주로 가사를 쓸 때 네. 어떤 이렇게 영상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홍대 이렇게 밤에 늦은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길가에 쓰러져 있고 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그 공간에서 코끼리가 예쁘게 치장하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을 등에 실어서 집에 데려다주고 아.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태워서 안아주고 코끼리는 누가 안아줄까요? 코끼리는 글쎄요. 제가요. 아. 그런 장면 떠올리면서 아. 곡을 만들게 돼서 아. 네. 아.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 모두에게 지금. 네. 그렇구나. 지금 저는 앨범도 보고 있고 책도 보고 있는데 네. 신기하게 대단히 미인이신데 이 앨범의 표지의 느낌, 네.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이 느낌하고 네. 그네님하고 너무 네. 비슷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내놔도 네. 아, 이게 그네님네 앨범이겠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 밴드 이름이 네.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됐는지 또 왜냐하면 앨범 3장째 내신 건데 네. 사실 제가 잘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노래 하시겠구나 걸걸함이 막 느껴져서 그런데 네. 제가 잘 음악을 잘 몰라서 네네. 네 근데 저처럼 잘 모르시고 책만 또 보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어떻게 이제 밴드 이름은 이렇게 짓게 되셨는지 네. 네. 그 제가 친한 기타 치는 친구가 네. 그네야 네가 밴드를 하면 네. 밴드 이름이 꽃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빨간 큰 꽃이래요. 자기가 상상할 때는. 네, 네, 네. 오늘 입으신 바지가 네. 여러 가지 꽃의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색깔이. 네, 네. 네. 근데 이 꽃 하니까 발음할 때 조금 음. 네, 뭐 근데 밴드 꽃입니다. 이게 약간 아, 뉘앙스가 네.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공주병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자칫.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꽃의 어떤 역할을 저희 기타 치는 친구에게 넘기고 아. 제 이름을 넣어서 그네와 꽃으로 하자고 네, 네. 제안을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밴드가 3명. 네네. 아, 그러면 그네님은 노래하시고 네. 또 한 분은 기타 기타 치는 치시고. 친구가 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와. 그네와 꽃. 아, 와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하마터면 그네와 꽃만. 아, 근데 그네를 밀고 싶네요. 네, 그네 주변에는 왜 또 이렇게 놀이터 주변엔 꽃도 있고, 네. 네, 뭔가 그런 와하는 울림도 있고, 그 언제 그러면 결성이 된 밴드예요? 앨범은 3장을 내셨지만. 저희는 5년 전에 꽤 오래 결성됐고요. 네. 됐네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든 곡들로 시작해서 음. 기타 치는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기타 치는 친구랑 둘이 시작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편곡을 맡기고 같이 하다가 이제 첫 앨범 녹음할 때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가 왔죠. 아, 그렇구나. 네. 그, 원래 직업. 원래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였어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약간 걸걸한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그런 네. 노래 목소리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네. 아 그럼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오래 하신 거예요? 오래 했어요. 네.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입시도 계속 지금도 하고 저 같은 있고요. 음치도 가면 나지나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름의 네. 보컬 트레이너로 사셨을 때 네. 어떻게 수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뭐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 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분들, 뭐 학생들 보면 네네. 저는 그게 더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아.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네네.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음이 틀리고 리듬이 틀려도 솔직하게 이렇게 가사에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되게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아이들을 가르치셨지만 또 아이들이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을 계속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왜 가르치는 입장과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상반되게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이 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보통 근혜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어때요라는 애들의 네. 평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많이 울죠. 아, 울어요. 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예상 밖이라고 울더라고요. 아, 되게 독특하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미지나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센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런 걸 많이 했었고 막 제니스 조플린처럼 네, 막 네, 찢어지고 막 네, 이러는. 막 이렇게 네. 갈고 막 이랬는데 막상 제 앨범에는 그런 곡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 예, 되게 그냥 이렇게 감정에 음. 포인트를 두고 노래를 하는 그런 노래들, 가사 전달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곡들이 많아서 첫 앨범 냈을 때 제 친구들도 야, 막, 야, 예상치 네. 못함으로. 와, 이거 왜 없어? 아. 왜 이렇게 담백해? 막. 아. 근데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음. 좀 담담하고 담백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 강한 게 부드러운 걸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런 초점으로 곡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좀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그냥 뭐 제가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왜 하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네. 많이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쨌든 즉흥적으로 이제 느낀 거를 이렇게 말할 네네. 때가 있잖아요. 네.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네. 실질적으로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참가자들한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음. 방송이라는 어떤 꾸며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하나도 보지 않아요. 아, 그게 궁금했어요. 보는지 안 네, 보는지. 제 제자들도 많이 나갔거든요. 아, 그리고 뭐 지금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스타에서 장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 보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나온 것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아, 보지 예, 않으시는구나. 나가는 거는 뭐 네 결정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저는 그런 자체가 싫어요. 아, 네. 자꾸 뭘 1등을 가리고 이러는 게 네네. 노래라는 거는 1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니 저는 거기서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무대에 서는 그 참가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나쁜 소리를 하는데도 애들이 고개를 네. 90도로 꺾고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네. 이런 걸 할 때 되게 네. 진짜 감사하다는 말 말고 뭘 할 수 있지? 네. 약간 반발도 아닌 네. 그 구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지금 되게 많죠. 많죠? 네, 굉장히 그 뭐 많죠. 학원도 되게 많이 간판이 네. 많아서 혹시 그 일을 이제 하셨었다고 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뭐 제 사담이었어요. 네네. 네. 그 지금 앨범을 좀 보면 5곡이 있어요. 네. 소박하네요. 네. 보통은 막 주구장창 넣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보너스 뭐 이런 것도 넣는 네네네.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앨범이 4월 7일 날 나왔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목이 엘리펀트 러브, 그댈 놓아요, 네. 바라본다, 네. 제주 그곳, 네. 그게 뭐라고. 네. 이래요. 네. 놓네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 부드러운 게 강한 거를 이긴다는 말씀을 하신 맥락 속에서도 느껴지는데, 네. 일단은 새 앨범이 있으니까 노래는 또 들어야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노래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그댈 놓아요. 아, 직접 가사를 쓰셨어요? 네. 곡은 다른 분이. 같이 썼어요. 아. 네. 멜로디는 제가 쓰고 뭐 코드는 저희 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쓰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나눔의 과정을 잘 네. 몰라서. 네. 그러면 그댈 놓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고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네. 네. 눈을 뜨고서
그대를 뒤로 하고 흐리게 보였던 나의 눈을 비비고 달랑 가방 하나 메고 운동화를 신고 마음에 가벼운 것들만 가득 담아서 나 이제 떠나요. 그대 손을 놓아요. 이제 더 이상 잡지 말아요. 나는 그대 세상 밖으로 떠나가고 싶을 뿐 그대를 놓고 싶을 뿐 이제 더는 속지 않아요. 달콤한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안녕 goodbye. 나 오늘 그댈 놓아요. 길을 걸으며 바람을 친구 삼아 어두웠던 그대의 그림자는 보내고 달랑 커피 한 잔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소중한 기억만 가득 담아서 나 이제 떠나요. 그대 손을 놓아요. 이제 더 이상 잡지 말아요. 나는 그대 세상 밖으로 떠나가고 싶을 뿐 그대를 놓고 싶을 뿐 이제 더는 속지 않아요. 달콤한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안녕 goodbye. 나 오늘 그댈 놓아요. 그대 손을 놓아요. 이제 더 이상 잡지 말아요. 나는 그대 세상 밖으로 떠나가고 싶을 뿐 그대를 놓고 싶을 뿐 이제 더는 속지 않아요. 달콤한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그대여 그대여 이제 안녕 goodbye. 나 오늘 그댈 놓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노래 속 목소리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뭐라고 하면 지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누르고 네. 편안하게 우리 듣는 사람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음악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저는 가사를 네. 지금 집중해서 또 봤어요. 네. 놓고 버리고 뭔가 조금 가벼워지고 싶은
네. 하도 사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네. 뭔가 음은 리듬은 또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몸이 실리는 느낌?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아. 네.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때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정말 달랑 가방 하나 메고 네. 그게 어디든 네. 가벼운 마음만 갖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근데 여기 일러스트에는 슬퍼요. 네. 그 일러스트에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아니 이게 네. 좀 제가 지금 그걸 좀 혼자 보고 있었는데 네. 이걸 그리신 분은 누구세요? 저랑 가장 친한 동생인데요. 네, 네. 잘 아시는 분 네. 같아서. 첫 앨범부터 계속 그 친구가 요하라는 친구가 아.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번 스토리에는 이제 그 슬픈 그 소녀가 있잖아요. 네, 네. 슬픈 소녀의 눈물을 코끼리가 먹어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끼리가 눈물을 먹으면 코끼리의 꼬리에서 나무가 자라요. 꽃이 네, 네, 피고. 네. 이야기가. 네. 네. 그러고 그 슬퍼하던 소녀의 마음에도 무지개가 네, 네. 떠오른다는. 네. 네, 그래서 엘리펀트 러브랑 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끼리가 싼 게 똥이 아니고 네. 나무를 쌌는데 네. 이 소녀도 등뼈에 나무가 솟아 네. 있네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이 코끼리가 풍선으로 코치기로 노는 아니 그래서 되게 이 소녀는 되게 슬픔과 힘듦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뭔가 이 코끼리가 조금 옆에서 놀아주는 느낌이 네. 이래서 조금 러브 얘기를 하시는 거였나? 네. 약간 추측을 좀 했고 근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꼭 이 활자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누가 뭐 했나 이런 거 되게 잘 읽거든요. 네. 근데 이 작사, 작곡, 편곡에 네. 이 밴드 네. 하시는 분들 이름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상욱, 조우영. 네. 이름을 또 불러줘야죠. 네. 네네. 그 전체적으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시스니까 네. 혼자 재작업을 네네. 하고 조사 하나도 편집자도 못 고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작사도 같이 하고 네. 작곡도 막 여러 사람이 할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원래 일집 같은 경우에는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곡들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곡을 위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작사, 작곡을 다 제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편곡에 이제 기타 치는 친구나 이제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제가 밴드를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요. 근의 솔로 앨범 아니잖아요. 밴드잖아요. 네. 근데 자꾸 첫 앨범을 들으면 그냥 저를 떠올리시는 경향이 많아서 그쵸. 보컬이 네. 아무래도 또. 네, 또 가장 프론트에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번 앨범 할 때는 사실은 가사 다 제가 썼거든요. 네. 네, 솔직히. 네네네. 다 썼는데 제가 가사를 쓰고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멤버들한테. 음. 혹시 이 가사에 네가 뭐 곡 붙여보고 싶으면 붙여볼래? 그랬는데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가 누나 제가 이 가사에 노래 붙여볼게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멜로디를 불러주면 또 기타 치는 친구가 누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름 같이 다 하고 진짜 그게 밴드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이거 저작권 이런 거 어떻게 나와요? 다 나누는 거죠. 네. 착하시다. 네, 아니. 아니 가장 큰 누나세요? 네. 밴드 중에? 네네. 그럼 나눠야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 친구들이 아니면 이렇게 곡이 예쁘게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그 마치 저는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따르는 거라면 네. 이 친구들이 마시는 안주를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술상은 같이 먹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네. 껴서. 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사의 리듬감이 네. 이게 여러 사람 손을 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이 쓴 느낌은 있었는데 네. 여기 이름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네. 있어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 2집 때는 네. 그러면 다 거의 다 뭐 작사, 작곡 다 1집은 다 제 곡이고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도 네. 가사 말고 네. 곡도 네.
그리고 이제 선물로 받은 곡이 하나 있었고요. 친한 동생이 첫 앨범이라고 언니에게 선물로 곡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받은 곡이 있었고 그다음은 이제 2집이 아니라 EP 앨범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정규 앨범은 곡수가 많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5곡짜리를 EP 앨범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나왔던 앨범 EP 앨범에는 이제 각자 쓴 곡을 해봤더니 네네. 앨범 색깔이 또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번 앨범은 조금 색깔이 모아진 듯한 그네와 꽃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 데뷔 연도가 그러니까 네. 저는 음악 잘 모르니까 네. 그 데뷔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 위에 네. 내가 정식 가수로 네. 네. 관객들을 앞에 놓고 정식으로 무대 위에 올라서신 게 언제예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예. 기억이 나세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20년은 안 됐지만 네. 20년 가까이 이제 어쨌든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네. 하시는 거죠. 네네. 많이 요즘 바쁘세요? 이제 바빠지고 있죠. 앨범이 막 나왔으니까. 네네. 이것저것 보도자료도 많이 보내드려야 되고 공연 뭐 섭외도 이제 많이 와요? 예, 많이 와서 이제 스케줄 잡고 있고. 아, 혹시 뭐 매니저도 있고 그러세요? 없어요. 제가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아, 그러니까 바쁘시구나. 네. 큰언니. 네. 아니 저는 왜 홍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네. 노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무대가 되게 간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봤었어요. 네. 어디 가서 노래를 하는지. 왜냐면 저희는 잘 들을 수가 네네. 없으니까 좀 네.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바쁘시게 어딘가에서 다 노래를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내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혹시 코끼리를 모으세요? 네. 제가 그냥 왜 여쭤봤냐면 네. 제 주변에 어떤 소설가 언니도 네. 코끼리를 모아요. 네. 코끼리로 된 모든 거를 모은다라는 소문이 나서 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코끼리만 봐도 네. 그냥 그 언니를 줘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네님한테 코끼리란?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아, 진짜요? 나는 네. 안 받았을 줄 알고 한 건데. 제가 항상 하는 답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기억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네. 왜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거예요. 아. 행복하고 그냥. 코끼리를 생각하면. 네, 어렸을 때 엄마랑 동물원을 갔는데 코끼리 앞에서 꼼짝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거기만 있냐고 다른 데도 가야지. 전생에 코끼리였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는 얘만 보면 된다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축을 잡아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코끼리를 생각하면 두꺼운 털이 생각나거든요. 코끼리 표피에 네. 털들도 네네네. 성기게 두껍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네네. 보면 와, 저 털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저한테는 코끼리가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혼자서 막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훌떡 갔어요. 네. 아무래도 모질라겠죠? 바쁘시고 앨범 나오시고 바쁘시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네네.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화려한 복장으로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표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잘 표현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다. 돌아오지 못한다. 아니다. 돌아온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표현들은 사랑하는 이의 사라진 몸에 다시 새로운 몸을 주는 것과 같다. 시인이 매우 편안한 말로, 매우 오래된 말로, 또는 매우 화려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비문을 쓰며 그 사람을 기리는 이유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사라진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의 책은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